귀신 나오겠다. 귀신. 바그다드 카페. 야, 나 공포 영화 하는 줄 알았어 지금. 지난 악몽이 되살아난다. 아 이게 1위였군요. 자, 1위는 바그다드 카페. 네. 바그다드 카페. 이게 원제가 따로 있던데요? 예, 아웃 오브 로제나임이라는 로제나임이 이제 거기 독일에 있는 무슨 도시 도시죠? 이름이죠. 예, 예. 네. 이 여기 주인공이 로제나임에서 왔거든. 예. 보온병에도 로제나임이라고 써 있어. 맞아요. 1987년 퍼시 에들론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이게 87년 11월인가 12월에 나왔어. 그래서 조금만 늦게 개봉했으면 88년 영화가 될 뻔했죠. 88년 영화 될 뻔했지. 하지만 아깝이야. 진짜 아깝이네. 독일이랑 미국에서 같이 이제 공동 독일 영화라고 봐야죠. 제작한 영화고요. 자스민 주인공. 자스민 역은요. 제가 독일어를 옛날에 재외국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안느 쇠게브레크. 쇠게브레크. What? 세게 브레크트. 예, 쇠예요, 쇠. 쇠게브레크. 예. 아, 옴라우트 있구나. 예. I'm alright. 예. 예, 마리안느 알겠고요. 쇠게브레크. 잘 모르겠. 다시 해볼게요. 이제 연습됐어요. 마리안느 쇠게브레크트. 아, 옴라우트구나. 예, 아 옴라우트입니다. 쇠게. 그리고 그 자스민 아니고 야스민이라고. 야스민 아니에요? 야스민. 아 예. 저기 독일했다면서. 독일이니까 예, 야스민이에요. 야스민. 예? 야스민. 예. 그리고 그 브렌다? 카페 주인 브렌다. 브렌다는 CCH 파운더. CCH. 예. 그리고 우리 전에 그 얘기했던 우리 저기 굿모닝 뉴욕. 굿모닝 시티 슬리커스에 나왔던 그 카우보이 예. 잭 팔란스가 예, 잭 루디 콕스라는 화가로 나오죠. 왜 그래? 바그다드 카페는 참 예, 좋더라고요 영화. 아니, 저는 이 영화 안 봤어요. 안 봤다가 안 봤다고? 예, 안 봤어요. 나도 카페를 안 봤어? 네, 안 봤어요. 노래만 알았어요. 노래는 그리고 유명하니까. 파편만 봤다가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거예요. 오늘 와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영화가 이렇게 쓸쓸하고 노래 이 콜링 유 이 노래 자체가 이렇게 전문용어로 하면 디미니시 코드가 많이 나오는 노래야. 그래서 이 쓸쓸하고 적막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 파란 하늘의 사막, 모하비 사막에 있는 이 가스 스테이션 카페. 내가 90년대 이 영화를 봤는데 그때 이제 뭐 여자친구랑 생각도 많이 나고. 이 영화면 나는 개인적인 그 추억이 좀 많아요. 이 그때 영화에 대해서. 여자친구 생각밖에 안 난다면서요, 이 영화는. 맞아. 왜 여자친구 생각밖에 안 나? 같이 이 영화를 봤나 봐. 그 비디오방 같은 데서 같이 보고. 비디오방에서 여자친구랑 아, 영화를 볼 그래요? 수가 있나? 옛날에 많이 봤지. 볼 수가 있어요, 영화를? 그 갑자기 생각나는 게 또 있다. 뭐요? 나는 비디오방 되게 하면은 나는 어떤 영화 생각나냐면 그 타락천사? 타락천사요? 예, 홍콩 영화요? 영화. 그냥 생각이 났어요. 저는 비디오방 하면은 킹콩이 생각나요. 영화는 기억 안 나지. 3시간 넘게 굉장히 길어서 아주 좋아했던 영화예요. 영화를 안 누구랑 봤구나. 갔어? 혼자 갔어요? 됐어요? 이걸 원한 거예요? 아무튼 영화 안 보고 혼자 뭐 했어? 이 바그다드 카페는 이 바그다드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있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랑 달라요. 그 바그다드는 H가 들어있고 이 영화 바그다드는 H가 없어요. 그냥 baghdad 카페예요. 뭐 미국에 가면 바그다드라는 지명이 있죠. 뭐 아리조나에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캘리포니아에 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 가스 스테이션 하나 있고 여기 이게 루트 66라고 미국 그 동부와 서부를 관통하는 국도 있죠. Learn to mother rest. The highway. 최가작이 루트 66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On 66 그 노래가 있어요. 아무튼 그 길가에 이제 주유소 겸 카페가 차려졌는데 근데 그 바그다드 카페라는 곳에 브렌다라는 여자가 하는 카페가 있는 거야. 근데 애가 있는데 큰 애 이렇게 피아노 치는 애 어린애인데 근데 걔는 또 사고를 쳐가지고 또 걔한테 또 애가 하나 딸려서 갓난아기가 있죠. 그리고 이 또 막 망나니 같은 티네이저 여자 딸도 하나 있고 근데 이 카페가 완전히
장사도 안 되고 엉망이죠. 엉망이 개판이야. 네. 모텔도 있고 이제 카페도 있고 이런 데인데 카페라고 해야 되나도 모르겠어요. 그치. 막 커피가 없잖아. 카페라고 해야 되나? 커피 머신 맥주는 고장난 못 거 팔잖아. 그 쌀이라고 남편이 안 찾아와 또 커피. 깡패 같아. 카페.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근처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아마 이 독일인 부부가 관광을 왔다가 렌트해서 오다가 둘이 싸우고 이제 야스민이 차에서 내려서 남편을 그냥 떠나버리죠. 그냥 남편 그래서 버리고 뭐 그냥. 짐 들고서 그냥 가버리지. 남편은 가버리고 근데 남편 나중에 나 찾으러 왔는데 야스민은 없죠. 숨어 있죠. 아무튼 야스민이 이 바그다드 카페에 나타나는 거야. 근데 야스민도 되게 절망적이고 막 독일에서 이때는 이제 독일이가 아니고 서독이에요. 서독. 웨스트 저머니. 서독이라고 그러죠. 그 나중에 여권 적는 거 보면은 WG 이렇게 적어요. 그 숙박록. 아, 숙박록. 거기에다가. 그래서 브렌다의 카페에 와서 투숙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브렌다는 되게 절망한 그리고 막 삶에 너무 치이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여자인데 야스민이 이 카페에 와서 야스민이라고 무슨 구세주는 아니야. 야스민도 나름 힘들고 이 여자도 상처가 있는 상처가 여자겠죠. 있고 이제 홀로 버려진 어.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여성이 그것도 중년 여성이 만나가지고 이 바그다드 카페에서 마술이 일어나는 거야. 실제로 마술을 해. 그 야스민이 남편이랑 짐 가방이 바뀌어가지고 남자 옷이랑 남편이 산 그 마술 세트 같은 게 있어. 그걸 막 보고서 실제로 막 마술 같은 것도 하고 조그만 이 주유소에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근데 야스민이 여기에 퍼뜨리는 횃불, 그 불빛, 아름다운 불빛.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갈등도 있고 중간에 야스민이 불법 체류 신세가 돼서 떠나죠 서독으로. 독일이랑 미국은 그거 여행 뭐 저기가 될 때 비자 같은 거 없어도 될 텐데. 아닌가? 체류 기간이 서독이라서 지난 거지. 아 체류 기간이 지난 거구나.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야스민이 다시 돌아오면서 아 나는 근데 찌간 장면이 나중에 야스민이랑 브렌다랑 서로 이렇게 껴안는 장면. 맨 마지막에. 나중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 껴안는데 이게 사실 독일이라는 설정 자체가 뭐냐면 독일이 어디야? 그 2차 대전 인종주의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그 독일 아니야 독일. 그런데 이 브렌다는 흑인이란 말이야. 인종주의에 어떻게 보면 제일 저쪽 끝에 가 있는. 어? 근데 이 둘의 우정은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야스민도 브렌다를 보면서 이 여자는 천상 주부 스타일, 우리 엄마들 같아. 덩치도 크고 이게 뭐 들어온 거 못 보고 계속 뭐 먼지가 있나 이렇게 보잖아. 브렌다. 나중에 결국 브렌다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대청소하죠. 청소기구 가져와서 완전 청소를 해. 그래도 브렌다가 와서 막 화를 내죠. 근데 이 두 여자가 그렇게 처음에 티격태격하고 브렌다는 막 짜증내고 방에 가니까 이상한 게 걸려있고 막 하니까 경찰에 막 신고하고 그러잖아. 근데 결국엔 이 둘이 화해를 이루는 씬이 뭐냐면 이 야스민 방에 브렌다의 애들이 다 와서 놀아. 야스민 너무 좋아하니까. 애기도 막 귀여워하고. 엄마는 늘 승질내고 막 짜증내고 막 무슨 갱년기 장애를 겪는 여자처럼. 그렇지. 여기도 약간 메노포즈인 것 같아. 완전 성질 완전 그 남편이 그래서 참다가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냥 떠나버리지. 너 계속 그러면 나 간다. 그러다가 확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서 항상 이렇게 망원경을 보고 있어. 너무 웃겨. 그 남자 너무 웃겨요 남편. 관음증 있는. 그 남편이 계속 대사가 이거야. 그 남편이 계속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오 브렌다, 베이비, 마이 러브 뭐 이러면서 막 진짜 잔소리하고 막 짜증내고 이런 여자가 돼 있는 거야. 브렌다도 사실 그런 여자가 중간에 그 대사가 나오잖아. 근데 둘이 그 화해를 이루는 씬이 뭐냐면 그 방에 야스민 방에 막 가서 노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브렌다가 문을 딱 열더니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다 가. 그러면서 야스민한테 손자 딱 뺏어서 애기를 딱 보면서 네 애들이랑 놀아. 그러면서 딱 나왔는데 이 야스민이 얘를 딱 보면서 되게 슬픈 표정으로 나는 애기가 없어요 그러는 거야. 브렌다가 거기서 문을 되게 꽝 닫고 나갔다가 되게 머쓱해하면서 딱 이러면서 그냥 나가는데 좀 이따 다시 문이 싹 열려. 그러면서 사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죠. 그러고 나서 둘이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떤 정점이야 둘의 갈등에. 그러면서 둘이 이제 이 카페를 브렌다의 바그다드 카페를 아주 활기 넘치는 곳으로 만들죠. 거기 보면은 이제 문신해주고 약간 이상한 여자애도 하나 있고 데빈가. 그다음에 또 거기 바텐더는 또 인디언 출신. 네.
아메리칸 네이티브죠, 인디언. 코안간가 뭐 하여튼 있어. 포항가. 거기 보안관도 아메리칸 인디언이죠. 네이티브죠. 거기 라스베가스 저번에 가보니까 거기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호해가지고 인디언부 그걸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하죠.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이 여기저기 있어서 거기에는 뭐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는 다 그 인디언들이 와서 팔더라고. 거기 팔고 거기는 인디언들만 일할 수 있대. 그런 데들이 많더라고 라스베가스 그 근처에. 그러니까 좀 미국이 뭐 거의 처음에 많이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카지노 같은 거 만들어서 카지노는 이제 인디언들이 다 경영하죠. 거기 이제 우리 정선에 강원랜드 있죠. 거기 종업원들은 다 그 근처 인근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처럼 한 거야. 어쨌든 이 야스민이 처음에는 되게 그냥 뚱뚱하고 좀 약간 좀 이상한데 이상한 보이는데 보이죠. 그렇지. 이 영화 보면은 갈수록 예뻐 보이죠. 이 영화 참 희한한 게 영화를 보다 보면 야스민이 나중엔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희한해. 네. 이 되게 뚱뚱하고 독일 아줌마들 이렇게 수염 난다 그러잖아. 독일 그 이 북부 바이킹 그쪽은 형처럼요? 수염이 이렇게 여자들도 수염이 있대. 옛날에 바이킹은 물론 바이킹은 저쪽 노르웨이 그쪽이지만 이 북구 여자들이 그렇대잖아. 등치도 크고 막 벤맥시크로 나가고 그런데 그런 아줌마인데 중간에 점점 이렇게 동화가 돼.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예뻐지고 이 아줌마가 되게 예뻐 보이고. 그래서 그 잭 팔란스가 이제 바그다드 카페 옆에 트레일러에서 살면서 이제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 되게 헐리우드에서 세트 같은 거 미술을 했던 네. 아저씨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그 피아노를 계속 치잖아요. 바하 음악을 계속 치잖아요. 맞다. 근데 되게 싫어해요 엄마가. 브렌다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맨날 손님 오면 막 치지 말라 그러고 시끄럽다 그러고 막 못 치게 해요. 근데 야스민이 탁 오더니 계속 연주해봐라고 하고 옆에 탁 앉아서 눈을 탁 감고 그 음악을 감상을 하죠. 다 프릴류드. 네. 그러니까 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좀 성의 있게 치다가 이 감상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갑자기 밑에 페달을 밟더니 페달을 밟아요. 그리고 피아노시모로 치잖아. 작게. 막 되게 아름답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치. 이렇게 야스민이 이렇게 눈을 탁 감고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막 뒤에서 후광이 이렇게 확 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나는데 그때 잭 팔란스가 이제 들어오죠. 들어와서 처음에 이렇게 옆에 앉아 있다가 무심결에 보다가 아주 반해. 예. 의자를 이렇게 당겨서 그 앞으로 와서 이렇게 눈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당신을 그리고 싶다고. 그렇죠. 근데 그때 잭팔스가 조금씩 다가와. 그래서 저 테이블에 있다가 이게 음악을 듣는데 마치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처럼 조금씩 와. 여고괴담처럼. 여고괴담처럼. 여거도 무서워. 굉장히 슬로우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들이 프릴류드를 연주하면서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서독에서 왔다 그랬더니 역시 하면서 이렇게 바하 사진이 쫙 나오잖아. 바하의 후예라. 이 아줌마만 내 음악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야스민이 브렌다 빼고 모두와 이렇게 친해져. 모두가 야스민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이제 브렌다도 넘어오면서 바그다드 카페가 완전히 이제 탈바꿈을 하지. 그래서 모든 트러커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들려야 되는 그런 명소가 돼버리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쇼보다 더 재밌어 거기 막 그러면서 다 와가지고 북적북적하죠. 근데 야스민이 그 불법 체류걸로 떠나자마자 카페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 버린 거야. 다들 기운이 빠지고 그래서 잭 팔란스가 그렸던 야스민 사진을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매달아 놓지. 근데 이 영화에서 우월한 에스트로겐은 물론 야스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브렌다와 야스민. 근데 이 둘이 합친 그 시너지. 나는 이 둘이가 합쳐졌을 그 시너지가 우월한 에스트로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둘 다 되게 구멍 나 있고 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여자들인데 둘이 만나서 그걸 서로 치유해주죠. 치유해주면서 탁 얽히는 거야. 그러면서 시너지가 확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안토니아 슬라인은 이 모계 사회. 안토니아를 중심으로 한 여자들 사회, 아마존에스처럼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그럼 우리 전에 가족의 탄생에서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렇죠. 남자들끼리 모이면 싸우거든. 그러는데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상한 묘한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느낌의 그걸 줘요. 뭐 영어로 뭐 얘기하는 영화지만 독일 영화고 특히 음악 콜링 유 엄청 히트했죠. 이 영화, 이 영화 이 노래. 뭐 아직까지도 여러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자베트 스틸이 부른 콜링 유가 있고 이 판 들어보면은 이 작곡가가 직접 부른 버전도 있어요. 이게
밥 텔슨. 이 사람은 그 뮤지컬 작곡가예요. 그걸 스테이지 음악이라고 하죠. 그런 거 작곡하는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 영화 음악에서 이 노래를 쓴 거야. 중간에 보면은 브랜다 나나나나나 이런 노래 나오잖아. 약간 뮤지컬 씬처럼 나오죠. 마술하면서. 네. 뮤지컬로 하죠. 그거 이게 밥 텔슨이 이제 약간 뮤지컬 작곡가니까 그런 씬이 들어갔나 봐요. 특이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나는 처음에 이 영화 보고 미국 영화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제 독일이랑 미국이랑 같이 만든 영화더라고요. 배경도 미국이고 한데 영어로 하고. 오샥 형이 직접 뮤지컬 작곡가인데 직접 노래한 거랑 비슷한 거네요. 좋은 시절 부른 거랑. 그 루나틱이라는 작품 우리 오샥 형 작품입니다. 아, 예, 루나틱이라는 뮤지컬 아시죠? 꽤 유명한. 예. 지금 9월 말부터 대학로에서 한대던데 못 가봤네. 표 좀 해가지고 나중에 저거 좀 해야 네, 되겠다. 저희 이벤트 좀 하죠. 좀 하고. 이 영화 참 특이한 판타지가 많아요. 네, 특이하죠. 나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판타지 중에 하나가 브렌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텔을 청소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탱크, 예 물탱크 뭐 지붕. 예, 뭐 지붕 청소, 뭐 청소의 여왕. 충세히 왕나. 용역업체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청소하거든요. 이 바그다드 카페 포스터가 이 아줌마가 노란 물탱크를 긴 빗자루로 청소하는 장면. 그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그렇지. 그게 이 영화 포스터예요. 그게 판타지 씬인 거지. 그렇게 청소를 한 건가? 판타지예요. 판타지 장면이고. 청소왕이지 청소왕. 근데 되게 좀 뜬금없는 판타지들이 처음에 나와서 처음엔 좀 당황스럽다가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웃기고 뭐. 이게 정확히 장르가 뭐예요? 그냥 코미디야. 그쵸, 코미디죠. 코미디 드라마야. 코미디 드라마. 그쵸. 네.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 하나가 뭐였냐면 그 모텔 옆에서 텐트 치고 있는 애 여행자 한 명 있거든요. 걔 어린애. 네, 걔가 부메랑 계속 던져요. 맞다, 부메랑. 부메랑을 던지는데 그 집 딸내미가 나와서 또 부메랑을 같이 던져요. 근데 이제 셋이 이제 저기 그렇죠. 야스민까지 해서 야스민까지. 셋이서 막 부메랑 던지면서 되게 재밌게 놀거든요. 근데 막 그러면서 석양이 막 이렇게 지고 막 이러는데 되게 아름다운 씬인데 그 그림이 되게 좀 특이했어요. 왜냐면 장소는 미국인데 독일 여자가 호주에 부메랑을 던지고 있어. 그 이게 참 와 되게 재밌다. 저 여기 나오는 특이하다. 보면은 이런 이렇게 느낌이 받았어요. 평범한 건 없는 것 같아, 그죠? 네. 바텐더는 인디언이고 네. 독일 여자, 서독에서 온 여자가 있고 흑인 가족에 거의 정치불. 걔는 호주인 거야, 부메랑 던지는 애는? 걔가 부메랑을 2개씩 들고 걔가- 2개 던지고 막 이러고. 걔가 처음에 와가지고 브랜드한테 여기 텐트 쳐도 되냐고 그랬더니 네 맘대로 해 그랬잖아. 근데 걔가 메고 있는 거 보면 장비가 엄청나죠. 예. 지 키만한 거를 이렇게 메고서 캠핑. 호주애가 미국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보면 진짜 이 감독이 매 씬마다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 좀 느낌은 좀 있어요.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아까 전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야스민이 점점 예뻐 보인다라는 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우리 친가 외가에서 제가 닮은 사람이 없어요. 저만 독보적으로 좀 이렇게 자꾸 두리뭉실하게 생겼는데 보면 볼수록 제가 야스민을 닮았더라고요. 아니 야스민 처음에 딱 보면 소림 축구에서 걔 나르는 돼지 있잖아. 네, 사형. 걔랑 사제. 얼굴이 비슷하게 닮았어. 나중에 이제 화가 그림 그려줄 때 화장하고 그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사촌 누나들이 3명이 저를 데려다 놓고 화장시키고 지네들 화장시키고 막 이렇게 원피스 입혀놓고 막 귀엽다고 웃고 그랬거든요. 그 모습이요? 정말?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보니까 야스민을 닮았다. 야스민 배우가 누구?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안느. 또 다시 읽어야 되지. 마리안 세이지 브레트? 샤게 브레스트. 몰라. 슈게 브레슈트. 네. 샤게 브레스트. 아무튼 재밌게 봤어요. 이때만 해도 이제 서독 동독 갈라져 있었는데 이 바그다드 카페 나오고서 몇 년 있다가 통일했죠 독일은. 부럽죠. 부럽네. 이런 느낌이죠. 예쁘지 않은 여자가 나오는데 둘 다 거기에 나오는 여자는 그 딸내미 하나가 좀 예쁠장할까? 그런데도 너 가자 막에. 그러니까 얘는 용무신도 이게 이쁘다는데 뭐. 미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그냥 아니, 그렇게 그래, 안 해. 보이잖아. 그럼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너그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해. 그렇게 보인다고. 근데 처음에 이 야스민을 봤을 때는 고집스럽고 막 그 투박할 것 같고. 근데
그 투박함이 점점 사라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자는 점점 회춘을 해. 처음엔 한 40대처럼 보이더니 나중에 20대 초반처럼 보여. 누가? 야스민이. 얼굴 표정이나 뭐 피부 빛깔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젊어지는 듯한 느낌 들어요.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듯한 느낌 들고. 그래서 20대 초반은 좀 우샥이 심하다. 20대 초반. 인정해라. 20대 초반처럼 보여. 다시 봐. 우월한 에스트로겐으로서 나는 나머지 리스트를 보면서 이건 좀 남자들이 꼽는 여자들의 모습이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용무진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바그다드 카페는 여자들이 꼽는 여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 그것도 미를 강조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미가 아닌 여자들이 가진 습성과 혹은 뭐 특성과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융합돼서 그게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바그다드 카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샥이 얘기했던 대로 여성들과 같이 보면, 여자친구와 같이 이 영화를 보면 여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인데 남자들이 아 그래 이렇게 아름답구나. 나는 이 영화가 왜 그 접점에 있는 영화 같아요. 왜 좋냐면 왜 항상 기억에 남고 각별하냐면 그때 뭐 그 시절에 봐서일 수도 있지만 나는 좀 쓸쓸하고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요란하지 않고 좀 쓸쓸하고 이게 여백의 미가 많이 느껴지는 거. 엉뚱한 씬 같은 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 이상한 하늘만 좀 나온다든가. 그 바그다드 카페를 하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 노란색 물탱크, 그다음에 사막, 모하비 사막. 거기 난 보온병 노란색이잖아. 네. 그 노란색과 파란색의 그 조합이 있어. 로제나임이라고 써 있는. 그 보온병 그 판타지스인데 저 보온병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저 그거 왜 움직이는 줄 알아요? 왜? 그게 로제나임 그 보온병이 야스민이랑 약간 동격이에요. 아 그런가? 그래서 야스민이 약간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럴 때 있잖아요. 아. 그럴 때 보온병이 이렇게 약간 움찔움찔해요. 옛날에 그런 보온병 있었어 우리 집에도. 예, 이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 누르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 거. 그거 우리 엄마는 마오병이라고 하지. 그렇죠. 마오봉이라고 하죠. 근데 마오병의 어원이 뭐야? 마오. 일본 말인가? 왔겠죠. 마오. 네, 일본에서 왔겠죠. 마오. 너 뭐 디테일 없어 진욱이 너? 너 왜 그 이번 주 디테일이 없어? 뭐 중간중간 30번 때리고 이런 거 없어 또? 뭐 때리는 영화는 없어서갖고 그 뒤로. 그 저기 야스민이 청소할 때 솔질을 몇 번 하고 뭐 이런 거 좀 세우지. 저는 역시 이렇게 음식? 거기서 뭐 음식 나오나? 음식 나 우리 화가 그림 그릴 때 아. 우리 들고 있는 네, 그 첫 번째는 뭘 들고 있었지? 첫 번째를 제가 모르겠어요. 달걀. 아, 달걀 말고 그거 그 다음 그게 뭐야? 뾱뾱이 같은 거. 뾱뾱이 그거를 모르겠어요. 아, 그거 과일 같은데. 해삼? 해삼 같이 생긴 과일 아니 같은. 그런 과일이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인지 그게 어떤 채소 종류인지 아 채소일 수도 있겠다. 예 왜냐면 거기가 뒤로 갈수록 좀 채소 종류로 아, 가거든요. 사막이지. 예. 선인장일 수도 있겠다. 아, 선인장일 수도 있겠네. 선인장의 종류. 어쨌든 계속 들고 있는 그 물체가 계속 달라지는데 계속 옷을 벗죠. 그렇죠. 계속 하나씩 옷을 벗으면서 이제 그림이 캔버스에 로마 숫자로 1, 2, 3, 4 이렇게 쭉 가면서 정말 예, 옷을 인정하기 계속 싫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야스민에게서 섹시한 걸 느껴요. 아, 이 말도 안 되긴다기보다는 그렇잖아. 아니 그 야스민의 그 몸이 몇 천 년간 내려온 미녀의 상이야. 그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래. 그랬죠. 지금 이제 요새 근래 한 몇십 년 동안 바뀐 거지. 그렇죠. 뚱뚱한 여자, 가슴 크고 뚱뚱하고 애 잘 낳고 이런 여자가 미녀상이었다니까. 그래서 예전 그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예전 장면들 보면 이렇게 조금 좀 체중 있게 이렇게 몸집도 둥글둥글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무대에 그냥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래 들어서 좀 바뀐 거죠. 이게 뭐 특히 그 씬 기억 남잖아요. 그 조금씩 오른손으로 가슴에 있는 옷을 조금씩 내리면서 지그시 눈을 이렇게 혼자 감죠. 매직 이렇게. 그러지 그래서 아, 그 여기서 야스민이 참 여성상 어떤 전형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브렌다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점점 좀 예뻐지잖아. 예, 처음에는 맞아요. 완전히 남자 같고 선모성 같고. 특히 뮤지컬씬에서 되게 예쁘더라고. 거기서 화장을 좀 했더라고. 네, 뮤지컬씬에서 너무 쾌활하고 밝고 이 CCH 유쾌하고, 파운더 이 여자는 아바타 이런 데도 나오죠. 옛날 로보캅에도 나오고 이 여자가 수많은 작품에 많이 출연한 여자인데
김PD님이나 아니면 우리 최 과장님께 이번에 그 바그다드 카페 1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근데 아까 형 얘기 듣다가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게 남성 중심에서 보는 우월한 여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다. 갑자기 1위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게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면서 그거 나도 그 우리가 생각. 남자 주제에 무슨 리스트를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이 그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여자들을 테스토스테론 테돈 아니 그거는 지금 김 PD 얘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데 보면은 뭐 디 아워스나 안토니아 슬라인이나 이런 것들 내가 중간중간에 섞었어요. 물론 여전사 느낌의 에일리언이나 뭐 니키타 같은 영화들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근데 쟤는 그 영화들만 기억이 나는 거지. 그 영화들만 기억이 나. 그래도 그 아줌마들은 역시 강하고 가부장중심적인 얘기들이었지 뭘.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야스민처럼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주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녹아드는 거지. 녹아드는데 사람들한테 그게 여성의 모습인 것 같아 나는. 꼭 주도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거 자체가 네가 남성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은 약간 톰보이적인 거야. 내 동생도 그러거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은 톰보이적인. 그래서 내 친구 너무 괜찮은데 소개시켜 준다고 하는 여자들을 만나면 보이시한 애들이 대충 그렇잖아. 그런 게 있어. 근데 남자들이 보는 여성상은 물론 굉장히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 다 끝났으니까 우리 에스트로겐도 우리 지금 최 과장이 얘기한 것까지 13편의 영화들을 다뤘잖아요. 네. 여기서 제일 정말 압도적인 에스트로겐을 한번 얘기해 볼까? 아고라. 아고라에서 전 아고라예요. 아고라. 아고라를 못 알겠고라고요. 진욱이 알겠고라고랑 형님부터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김PD 나는 저기 오히려 진짜 예쁜 브룩쉴즈나 PBK츠나 우월한 에스트로겐이라고 생각하지. 진욱이는? 저는 사실 그냥 제목들만 쫙 봤을 때는 우리 시고니 위버였거든요. 알리안. 리플리였었는데 이 영화들 한번 쭉 보고 나니까 우리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의 있지가 좀 있지가 좀 있죠. 예, 있죠. 매력 있지. 나도 한 엣지가 있지. 한 두 번째 정도는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난 앤 해스웨이를 꼽겠다 차라리. 물론 캐릭터뿐만 아니라 앤 해스웨이의 그 노래 잘하고 예쁘고 여성으로서는 최고. 그 배우 말고 지금 캐릭터를 얘기하고 있잖아. 이 삼시가 거기 앤 해스웨이도 괜찮잖아. 거기서 노래하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류의 그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아름다운 물론 남성적인 시각이에요.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여기서 내 개인적으로 압도당한 캐릭터는 버지니아 울프야. 그 천재성에 남자보다 뛰어남이 뭔지 알 것 같아. 다른 건 약간 좀 만화 같은 뭐 캐릭터도 있었는데 버지니아 울프가 나한테는 되게 그래서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라 뭐 이런 그런 책이 나왔나? 근데 이 중에서 이 여자들 우리 이 훌륭한 압도적인 에스트로겐을 자기 마누라로 삼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우린 또 그 짐 브로드밴드처럼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게 참 이율배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내 마누라가 잘났으면 좋겠지만 나부터 잘난 건 싫잖아. 그게 남자들의 생각 아닌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진 않아? 그럼 넌 짐 브로드밴드처럼 그렇게 살 용의가 있어? 그렇게 살아도 봤어. 넌 그렇게 살고 살아도 있다. 봤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살아도 있잖아. 봤어로 알겠고요. 결정하고요. 네. 근데 그거 나는 그 거기 한마디만 충분히 가치 있고요. 충분히 가치 행복해. 있다? 충분히 행복해. 하긴. 물론 그게 권력 관계가 변했을 때 옛날이 다시 기억이 나서 지모로드밴드처럼 막 다시 막 자기가 주도하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겠지만 충분히 뭐 지금 최 과장님처럼 행복해. 지금 최 과장은 왜 엮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봉인을 풀면 안 될 것 같아. 이 봉인이 해제되면 지금 안 돼. 입을 막고 충분히 있으면 얘기 행복한 안 하려고. 거야. 최 과장 행복하지. 최 과장 행복. 저는 노코멘트 하겠다. 결혼도 안 해보신 분들이 뭘 하세요? 결혼 다 비슷한 건 모르잖아요. 해봤잖아. 네? 결혼까지는 안 가였지만 비슷한 건 해봤잖아. 좀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이 바그다드 카페 야스민의 캐릭터와 이 배우 그대로의
에린 브로코비치의 줄리아 로버츠를 그대로 배우들을 바꿨다면 이 각각 영화에서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을까라는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근데 상위권에 바그다드 카페, 용문신을 한 소녀, 안토니아 슬라인 여기서 보면은 여자들의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일부러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남자들이 그 여자애들도 막 설명할 때 남자들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 예쁘냐? 그래서 예쁘냐? 이거잖아 남자들은. 예뻐야지. 성격 뭐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쁘냐고 이렇게 남자들 얘기하잖아 남자들끼리.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그마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야. 좀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위권 1, 2, 3위의 영화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야스민 그냥 뚱뚱한 아줌마인데 거기에 그 아름다움을 느끼잖아. 그리고 그 캐릭터에 녹아들잖아. 여성들이 외모에서 해방되고 남자들도 해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참 요원한 얘기네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정말 못생기고 안 이쁜 여자도 정말 예쁜 구석이 있어. 그게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게 야스민 같은 거 같아. 야스민을 처음 봤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매력이 있는 거지. 오시아키 형은 그 외모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미운 사람 있잖아요. 하는 짓이 밉고 뭐 이런 사람도 그 사람 잘 보면 그 사람한테 이쁜 구석 있어. 네, 라고 늘 이렇게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아니 그런 그리고 성향의 그게 사실이라니까. 아니 그리고 아니 나는 외모만 따지더라도 정말 못생긴 애들도 어떤 각도에서 내가 옛날에 이제 그림을 그려봐서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각도에서 딱 보면 되게 예쁜 그 나와. 그러니까 몸이라든가 아니면 얼굴의 표정이라든가 그게 있다니까. 그거를 캐치하고 그걸 보는 신미안이 있어야 돼 남자들. 그거 좀 개발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회를 만나야 되는 거죠 남자는. 그 여자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콩깍지가 거는 정말 제 아름답고 멋있는 구석인데 그걸 옆에 같이 사는 놈도 몰라. 남편이라는 놈도 모르고 남친이라는 놈도 몰라. 그거 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 남친이 모르면 어떻게 그 사랑할 수 있나? 근데 모른다니까. 모르는 놈도 그거. 있어? 하여튼 뭐 이번 주 에스트로겐 영화 우리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떠든 것 같아서 좀 만약에 여성분들의 컴플레인이 있으면 페북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잘 대응을 할 거예요. 최 과장이. 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피상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던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잘 몰라서. 몰라. 네, 잘 모르고 잘 모르고. 버텀 라인은 뭐냐면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싶어 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알고 싶어 해. 그리고 이거 듣는 분들도 다 알고 싶어 해. 아니 근데 이번 리스트 보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까 준비를 각자 하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그동안 거지. 생각 못했던 근데 부분이나 이거 이런 거를. 듣는 저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니들이 뭘 알아? 뭐 그렇게 얘기도 할 말은 그렇게 할 없지만 수도 있어요. 그지만 알고 싶어 해. 일단 많은 분들은 제가 싱글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을 탄다는 것도. 그토록 이런저런 영화 보다가 그 영화 속 주인공 흉내를 내곤 했었어. 좋은 시절이었지. 아름다운 여성들은 당시대의 남자들의 눈길을 끌지만 역사에 새겨진 여성들은 역경을 이겨낸 감동과 교훈을 던져넣는 것 같습니다. 결코 우월하지 않은 남자들의 세상 속에서 약자로서의 절망이 아니라 한없는 강인함과 따뜻한 부드러움으로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온 여성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무용보 15번째 에피소드 탁월한 여성들의 영화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누르세요. 다시 공포로 간다 지금. 아니다. 좋은 시절이었지.
맞아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